자, 저는 공정합니다. 문재인을 비판했으니 반기문도 비판을 합니다. 저는 이 비판이라는 부분을 대선 후보에 대해서, 모든 대선 후보에 대해서 공정하게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대선 후보의 빠돌이가 되어서 벌써 뭐 반사모니, 노사모니, 문사모니, 박사모니, 여기서 국민들이 해방이 되어서 정말로 열린 귀와 열린 눈으로 대선 후보를 있는 그대로, 알몸 그대로 이렇게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재밌는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주호영, 이분요, 바른정당, 그러니까 김무성, 유승민 등과 새누리당을 탈당한 30명의 그 과거 개혁보수신당의 새 이름이 바른정당인데요. 이 당의 원내대표 주호영이 반기문 전 사무총장을 필두로 하는 뉴 DJP 연합의 가능성에 대해서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그런 측면이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반 정 총장,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함께하는 협치와 연정 구조에 염두를 두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 라디오 앵커의 질문에 반 정 총장이 거기에 가장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크게 보면 국민통합, 그 다음에 협치, 지역감정 해소 등인데 이런 데 다 도움이 될 수 있고 나라의 인재를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을 쓸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저는 이런 기회가 오히려 협치, 연합정치, 타협의 정치로 나아가는 좋은 계기다 라고 본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바른정당의 후보가 된다면 가장 좋지만은 저희 후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반기문 사무총장이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라도 하는 게 나라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본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으로 반 정 총장이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은 반기문 안철수 연대는 노라고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호영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까지를 포괄하는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랬습니다. 어차피 새누리당이야 마지막에 붙을 거고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반기문 총장이 개혁적이어야 하는데 이 조건에 맞는지 의문이다라고 부정을 했는데요. 시대 정신이 정권 교체인데 정권 교체 주자는 박근혜 정부와 부패 기득권 층과의 연관성이 없고 개혁적이어야 하는데 반 총장이 여기에 맞는지 모르겠다.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반기문 총장은 기득권층과의 연관성이 없는지 또 개혁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의문을 안 풀어주고 있다면서 반 총장은 정치를 하겠다고도, 누가 어떤 정치를 하겠다고도 말하지 않았다면서 먼저 정치를 하겠다고 한 후 어떤 정치를 누구와 하겠다고 하는 것부터 밝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의당이 자신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니까 이제 총선에서 자기 이름을 팔아서 38석이나 하고는 이제는 반기문을 앞세워서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하고 자기는 거기에 둘러리 치어리더로 붙이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당의 안철수 의원은 반대를 하는 겁니다. 안 의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봐서 뭐라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반기문 사무총장이 귀국을 했을 때 외교부 주최의 환영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모양인데 국민의당, 민주당은 아무런 법적인 근거 없는 정관 예우다. 박 정권의 반기문 띄우기 의도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환영 행사 취소를 요구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외교부가 당초 의전 지원 및 환영 행사 검토를 했던 입장을 신중론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반 총장의 의전이나 환영 행사와 관련되어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외교 당국은 반 정 총장의 귀국 환영 행사를 앞장서서 준비하려고 한다고 어제 추미애 전 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대외적으로 그렇게 다 알려져 있던 환영 행사를 외교부는 이제 와서야 결정된 게 없고 윤병세 장관과 면담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반 전 총장 측도 외교부의 의전과 관련해서 별도의 요구 등을 하지 않은 걸로 지금 알려졌다고 말을 하는데요. 반 전 총장 측에서 공식 요청을 하면 그때 검토할 건데 지금 그쪽에서도 부담스러워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말을 합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5일 반 전 총장 환영 행사에 대해서 한국인 최초 유엔 수장으로서 많은 업적을 쌓고 귀국하는 반 전 총장을 환영하는 적정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귀국 직후 산부요인, 즉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의장, 대법원장 면담 주선 등 전직 유엔 사무총장의 공식 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와서 신중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런 일정 반 총장의 이 방한 일정 지원이 대선 개입으로 이렇게 비춰질까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대선에 영 뜻이 없는 게 아닌 황교안 이 권한 대행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외교부의 이런 행동이 불쾌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정권 내부에서도 불쾌한 사람이 있고 민주당에는 당 대표가 나서서 반기문 띄우기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사드 무슨 소녀상 위안부 문제 그 다음에 북한의 핵 미사일 ICBM 뭐 이런 문제가 터져 나오는 마당에 외교부가 자기들 부서 출신이라고 반기문 환영 행사 한다라는 게 대해서 비판을 면치 못할 지경이 되니까 이제는 취소했다고 보는데요. 자, 이런 어떤 이 윤병세 장관 저 뭐 한 10번도 더 이야기했는데요. 빨리 참 집에 가십시오. 이런 사람이 외교부에 수장으로 앉아 있다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고요. 반 총장이 사실상 대선 후보 행보를 이렇게 결정을 해서 하고 있으면 그것은 이분이 무슨 하나님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지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건 야당의 공격과 관계없이 상식에 관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 총장이 이 국가의 원로로 남으려면 출마를 안 하고 이런 존중 환영 행사도 하고 뭐 국내 보고대회도 하고 하는 건 자유인데요. 이미 대선 후보로 입장을 밝혔는데 외교부가 나서서 하는 건 옳지 않고 전적으로 자기 손으로 자기 힘으로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식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귀국을 하면서 인천국제공항에서 부인과 지하철을 타고 사당동 자택까지 이동을 한다는데요. 아마 홍대역까지 인천공항철도를 타고 와서 홍대역에서 2호선을 갈아타면 사당까지 갈 거라 보이는데요. 귀국길부터 친서민적인 행보를 보이겠다 하는데 그 시간이 퇴근길이라서 그 부분을 갖다가 또 비꼬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는 데서 출연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차라리 새벽 6시에 지하철을 타봐라. 다음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뭐 지하철 타고 이동하는 것도 자유인데요. 좀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에 마중하러 이렇게 나간다는 20명에 탈당한다는 국회의원들 저는 제발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반기문을 지지하고 반기문 옆에 가서 줄을 서서 정치 생명을 연장하고 이런 것은 자유인데요. 참 반기문 귀국 시점에 맞춰서 탈당한다. 이거 너무 좀 유치하지 않습니까? 어딘가 좀 너무 촌스럽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할 것 같으면 고향이 충청도라서 반기문한테 줄을 서야 된다. 과거에 영원한 패권을 질리도록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충청도가 영원한과 똑같이 처신하면 충청 정치가 발전하겠습니까? 자, 민주당이 반기문 TF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검증을 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무리한 네거티브 전략으로 역풍이 불 경우 오히려 띄워줄 수 있다고 취소했다는데요. 공식적으로는 취소하고 뒤로는 이 팀이 그대로 작동을 할 겁니다. 그게 정치지요. 자, 이 말을 굳이 취소한 거를 여기에 쓸 게 뭐 있습니까? 반기문 검증 TF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닌데 하더라도 몰래 숨어서 하지. 그런데 이런 TF를 하기로 했다가 백지화했다라는 말은 이걸 굳이 밖으로 알리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반기문 너
까불면 한 방에 우리가 보낼 수 있어. 지금 뭐 반기문의 약점 8가지니 뭐니 한간에 막 설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지금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이 추세에 대해서, 국민의 의식 변화에 대해서, 사회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귀국한 다음에요, 좀 바로 왁자지껄하게 설치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혼자서 조용히 다니면서 기자 끌고 다니지 말고 한 일주일 공부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10년 동안 밖에 나가 있었고 한국 들어오면 세계 최고로 출세한 한국인이라고 전부 환영만 했고, 반 총장이 한국에서 시장통의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비정규직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고시원의 백수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노인빈곤층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반 총장이 알기나 하십니까? 전월세 난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평생 한번 느껴나 봤겠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평생 고생 안 해보고 일 안 해본 사람이 대통령 되었을 때 나타나는 패단을 누구보다도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는 지금 대선 후보 되겠다라는 인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반 총장, 제가 이 말씀을 하나 드리는데요, 절대로요 유엔 사무총장인이 하는 간판 가지고 이번 대선 쉽게 먹으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절대로 안 될 겁니다. 되려고 하면요, 우리 사회의 중산층과 서민과 빈곤층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거요, 안철수 의원이 이 상식이 있는 정치, 새 정치를 말했지만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경험 안 해본 사람이요, 말로 가지고 학자들한테 들어서, 관료 출신들한테 들어서, 정치인한테 들어서 절대로 안 됩니다. 아직도 안철수 의원은 서민들의, 평범한 대중들의 삶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봅니다. 반 총장이요, 한국에 와서 이걸 제대로 배울 수 있겠습니까? 허구한 날 한국 사회의 귀족 상류층만 뉴욕에서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뭐 출세로 위해서 살았고요. 그래서 저는 반 총장이 이 부분을 검증에 대한 대응보다도 어떻게 보면 스스로의 한계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길 바랍니다.